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개념 몇 가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코드펜에서 HTML 영역에다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녀석의 바디 안쪽에 작성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는데, 자, 코드펜은 이 온라인 툴 특성상 전반적인 이 내용이 다 가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작성하는 태그가 바디의 안쪽에 들어있는 건데, 자, 이 개념을 활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죠. div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은 바디가 div를 감싸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바디에 보더 같은 걸 씌워보면 영역이 잡힙니다. 자, 이런 컨텐츠가 없는 상황이라면 바디에 보더를 씌웠을 때 영역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 이 빨간 선이 나타난 건 뭐냐면 10픽셀이라고 하는 사이즈만큼 그냥 선이 두 줄 생겨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높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div만 남겨놓고 이 div한테 이렇게 10픽셀 솔리드 레드 같은 거 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 블록 요소들의 너비는 최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영역 높이가 없어서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영역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한 줄은 혼자 써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디도 똑같다. 왜냐면 바디는 여기에 실제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녀석이 맞으니까. 그리고 이 바디의 꼭대기 가장 최상위에는 HTM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자, 이 HTML 태그가 열리고 닫힙니다. 그 안쪽에 헤드라는 태그와 body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헤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컨텐츠를 담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얘는 좀 특별한 녀석들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JSP를 들어가서 화면을 직접 구성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느낌을 보시면 되고, 실질적인 우리 화면 구성, 우리가 화면을 그려내는 영역은 body다. 그래서 이 body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 그 개념을 똑같이 활용을 해서 HTML이라고 하는 녀석한테도 영역을 줄 수가 있어요. 어때요? 파란 선이 잘 나오죠? 근데 이 파란 선은 영역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바디의 보더를 끄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딱 붙어있지 않죠? 그쵸? 바디는 딱 붙은 선만 나왔는데 HTML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여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눈으로 보고 계셨던 것 중에 이유가 있어요. 자, 저는 지금 div만 태그를 만들어 놨고요. div한테 너비 높이 부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입혀 놨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과 이만큼이 떨어져 있죠. 화면에 딱 붙어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우린 뭐 다른 거 건드린 거 없이 div한테 그냥 div를 만들어내고 영역을 가져라 라고 했더니 이미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바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백입니다. 바디라고 하는 태그는 기본적으로 마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패딩이었다면, 바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백이 패딩이었다면 이 빨간색 선은 화면에 붙어 나왔겠죠. 본인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마진을 가지고 있어서 마진을 0으로 꺼주면 화면에 붙어요.
이렇게 되면 HTML도 여백을 가지지 않고 딱 붙어서 만들어지겠죠. 지금 바디를 꺼봐도 얘만 꺼야죠. 바디의 마진을 꺼놓으면 HTML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HTML과 바디. 실질적으로 우리가 HTML을 선택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부여하고 바디를 선택해서 어떠한 스타일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이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하긴 해요. 언제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폰트 같은 거 적용해 볼 거거든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불러와서 실제로 내가 그리고 있는 화면에 글자를 썼을 때 그 폰트가 적용되게끔 하는 걸 해볼 건데 그런 폰트들은 화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가 다 가지면 좋죠. 그럴 때 HTML 같은 걸 선택해서 폰트를 입혀줍니다. 뭐 너비나 높이나 아니면 뭐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러한 부분이 가져야 되는 그런 특성들은 이 녀석들한테 부여를 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특수한 케이스는 이런 녀석들을 불러다가 주기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응용한 건데 자, DIV를 만들어 내고요.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얘네들은 지금 화면에 앞쪽에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얘를 만약에 정렬하고 싶어요. 지금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정렬한다 그러면 이 div를 감쌀 수 있는 부모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부모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부모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거 주면 가운데 정렬을 하겠죠. 그쵸? 근데 이 섹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섹션 없이도 가운데 정렬이 가능하겠죠. 왜? 바디에 감싸져 있으니까. 바디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면 자식으로 있는 div들은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우리가 HTML 영역에다가 작성하는 모든 코드의 모든 태그의 부모는 바디고요. 가장 꼭대기 부모는 바디고 그 바디보다 더 위에 부모는 HTML이다. 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가지고 하죠. 자, 지금 이 div는 디스플레이를 제가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블록 요소죠. 그래서 저 너비가 최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녀석의 너비를 제가 300픽셀 같은 걸로 고정을 했어요. 자, 얘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상황 내용을 바탕으로 얘를 화면상에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이 녀석 부모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준다. 이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 블록 요소들은 가운데 정렬을 못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면을 그리다 보면 얘는 꼭 블록 요소여야만 해 라는 상황이 분명히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운데 정렬을 못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에 대해서 지금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너비를 주지 않은 상태로 자, 제가 마진 레프트를 한 100픽셀을 부여한다 라고 하면 화면상의 이 회색깔 막대가 어떻게 변할까요? 마진은 본인 밖에서 밀어내는 거였는데 제가 마진 레프트 100을 준다라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100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떨어졌죠? 자, 마진 라이트를 100만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마진 레프트 끄고 보여드릴게요. 마진 라이트를 100만큼 주면 얘는 오른쪽에서 100만큼 밀어내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마진 레프트 100을 주석을 풀면 양쪽으로 100만큼 밀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된 건가요? 된 거죠. 근데 진짜 된 건가요? 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가운데를 유지할 수 있는 애인가요? 지금 현재 상태? 지금 유지할 수 있죠. 왜냐면 너비가 최대화예요. 최대화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100만큼 밀었대요. 그럼 얘는 넓어져도 양쪽 100만큼 밀었으니까 가운데가 맞고, 좁아져도 100만큼 밀었으니까 가운데가 맞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비를 주면, 지금은 주지 않았을 때라 이런 게 가능한 건데, 너비가 변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건데, 내가 만약에 너비를 고정하겠다라고 하면 위드 300 이런 걸 주면 이거 될까요? 자, 라이트를 끄고 너비 300을 줘볼게요. 그럼 지금 300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회색 막대인데 왼쪽으로 100만큼 밀어라고 했으니까 밀었죠. 이거 구석을 걸어서 차이를 좀 느껴보면 100만큼 밀어낸 게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마진 라이트를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부터 볼까요? 레프트 없이 라이트 100을 딱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마진에서 이미 개념을 알아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100만큼 여백이 생겼죠 지금. 근데 지금 방금 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오면은 오른쪽에 가서 붙지 않을까? 붙으면서 100만큼 밀어서 붙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여백을 100만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화면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되죠. 차이가 없죠. 자, 그 상태로 100만큼 밀겠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100만큼 여백을 가지긴 했지만 이게 화면의 가운데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건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진 레프트를 더 밀어볼게요. 얼추 맞아 보이는데 자, 지금 이거 정렬된 건가요? 이건 아니죠. 이건 화면이 커지면 왼쪽 기준으로 300만큼, 400만큼 밀어라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정렬을 못하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계점에 도달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블록 요소의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마진 레프트랑 마진 라이트를 쓰는 개념은 맞는데 얘를 오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토는 그냥 자동이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정 값을 가지지 않겠다. 다른 상황에 맞게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게 블록 요소의 가운데 정렬 방식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레프트를 오토로 만든 다음에 일단 다시 없애 놓고 레프트를 일단 오토로 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가서 붙었어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진 라이트를 100픽셀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얘는 오른쪽에서 100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이 오토가 되면 원래 기본으로는 오토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오토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왼쪽에서 손을 놓은 개념이에요. 왼쪽에서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주고 있던 녀석이 손을 놨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튕겨 나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라이트에 100픽셀을 준다면 당연히 이제 밀어내야죠. 움직여야죠. 자, 이 개념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한테도 오토를 주게 되면 양쪽에서 손을 놨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탕 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너비를 만약에 제가 안 준다면, 너비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얘는 그냥 너비 최대화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블록 요소를 가지고 가운데 정렬을 하거나 할 때는 자, 너비라는 개념과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 녀석들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일을 해야만 해요. 너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으면 레프트나 라이트가 값을 가지면 되고요. 오토도 이것도 가운데 정렬이 된 건 된 거예요. 화면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렬이 된 거죠. 근데 너비가 생겼을 때는 마진 레프트나 라이트가 둘 중 하나라도 특정 값을 가지게 되면 얘는 정상적인 정렬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할 때 사용하는 방식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레프트랑 라이트를 따로 쓰지 않고 마진 하나만 가지고 0, 오토 이렇게 값 두 개 주면 앞에 있는 녀석은 상하, 뒤에 있는 녀석이 좌우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어떤 걸 써도 괜찮아요. 두 개를 따로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로 묶어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블록 요소의 정렬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div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그냥 두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nth를 사용해서 둘째를 선택하고 이 녀석한테는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주면 하나는 가운데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div에 셋째를 선택해서 얘는 마진 레프트만 오토를 준다면 오른쪽 끝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고 화면 배열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녀석들을 가져다 놓는 게 우리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렬하는 방식. 자, 블록 요소만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글자, 인라인 블럭이나 인라인 요소들은 이 방식으로 정렬을 못해요. 걔네들은 텍스트 온라인 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문득 아까 NTH 차일드 설명드릴 때 이걸 빼먹은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 자, NTH 차일드는 몇 번째 자식이란 뜻이었죠. 근데 이거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개념에서 first child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first child는 뭘까요? 네, 첫째 자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자식이 div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last child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막내 자식이 div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 막내 자식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개념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지금 nth 차일드 썼던 거랑 유사한 걸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div 7개를 좀 만들어 놓고 얘네들의 디스플레이도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 놓고 이 상태에서 아까 이 녀석 하나 선택하기 위해 우리 nth 차일드 둘째 뭐 짝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넷째, 여섯째를 같이 고를 수 있게끔 en 홀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새롭게 이 녀석만 콕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하나 배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구성할 때 nth child 가지고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방식, 지금 배우는 방식을 통해 이 녀석을 찝어내거나 이런 게 가능해질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nth child를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칙이 필요해요. 뭐 공통으로 그러니까 3의 배수, 2의 배수, 뭐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칙이 있을 때 편해지는 건데, 지금 배우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뭘 해볼 거냐면, 일단 이 div라는 태그 이름을 가지고서 선택자를 입력하는 건 div 배우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배우한테 별명을 지어줄 거예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걸 속성으로 입력해 준 뒤에 여기다가 a 이런 걸 써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CSS에다가 div라는 이름을 안 쓸 거고요. 저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간 a라는 별명을 가지고 저 녀석을 선택해 볼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둘째 녀석으로 가보죠. 자, 이 별명을 가진 녀석을 제가 골라내기 위해서는 .8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얘가 골라져요. 자, 이 클래스라는 거는 그냥 진짜 별명을 지어준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몇 개예요? div 하나로 div로도 부를 수 있죠. 그리고 a라는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얘가 클래스명이기 때문에 점을 붙여서 불러내야 된다. 그냥 점 없이 a를 써버리면 이건 a 태그를 부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불러낼 때는 점을 붙인다. 이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별명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별명은 하나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지을 수 있어요. A 말고 얘한테 B라는 이름도 주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B로 불러도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클래스라는 별명은 다른 태그들한테 동일하게 부여가 가능해요. 지금 넷째한테 제가 B를 주면 넷째도 B가 B로 불렀을 때 적용이 돼요. 이렇게 클래스는 여러 태그에 동일한 클래스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클래스는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클래스 말고 다른 누군가는 여러 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셋째한테 클래스가 아니라 id라고 하는 속성을 또 부여를 할 건데 얘한테 b를 줘볼게요. 얘는 지금 됐나요? 안 됐죠? 자, 클래스를 부를 때에는 점을 붙여서 부르는데 id를 부를 때에는 샵을 붙여서 불러야 돼요. id는 샵, 클래스는 점. 부를 수 있는 얘도 그냥 별명의 개념은 별명의 개념인데 부를 때 점이 붙냐 샵이 붙냐의 차이. 자, 근데 이 id라는 녀석은 이게 지금 코드편에서는 아마 될 거예요. 다른 태그한테 똑같은 id를 부여를 하면 코드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이건 안 되는 개념입니다. 태그한테 id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id 값이 동일한, 만약에 여기가 a인데 다른 태그가 또 id가 a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id 속성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던 고유한 값을 나타내는 id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코드펜이라서 좀 애매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 개한테 동일한 이름을 주고 싶으면 우리는 클래스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제가 선택자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을 보여드릴 건데 div인데 클래스의 이름으로 a를 가지고 있는 div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로 주겠다라고 하면 a 클래스를 가진 div 이 녀석은 레드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클래스 A, 클래스명 A를 찾아갈 건데 이 녀석이 div여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은 지금 div인데 클래스 A를 가지고 있는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됐죠? 근데 여기서 나는 얘만 갖고 싶어, 얘만 컨트롤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b 이러면 div인데 그러니까 클래스명으로 A도 있고 B도 있어. 근데 얘가 div여야 돼 라는 뜻이에요. 조건을 까다롭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명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클래스명을 여러 개를 썼을 때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자를 쓰는 방식이다. 자, id도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div인데 id를 b로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선택자를 고를 수 있다. 자, div가 없어도 클래스명 두 개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는 구분자를 통해서 고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구분자를 통해서 고르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A라는 클래스 이름과 B라는 클래스 이름한테 레드를 줬고요. B라는 클래스한테 골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골드죠. 얘는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근데 골드죠. 이 이유는 얘가 밑에 있어서예요. 왜냐면 조건부가 동일하니까. 이건 컴마니까, 그죠? 근데 얘가 컴마가 지워지게 되면 얘가 더 위로, 아니지. 얘가 더 아래로 가더라도 레드가 더 까다로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조건이니까 이 녀석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ID, 클래스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얘는 실제로 좀 활용을 해보셔야 느낌이 좀 더 잘 올 거니까 활용을 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열어 드릴 거예요. 일단은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가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돼요. 푸는 방식은 어제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고요.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열어드릴 테니까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수업 페이지 다시 새로 고침해보세요. 그러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 예시를 눌러서 보시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버전이 좀 많죠? 지금 보면은 버전 1부터 버전 6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도 하나씩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놓고 진행을 할게요. 이래야 한눈에 보면서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서 이걸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 거 그냥 키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MBSP와 BR을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미지 태그는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면 있었겠죠? 이거 6개 가져와 놓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죠. MBSP와 BR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6개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을 너비 한 200 정도로 해볼까요?
지금 200으로 바꾸기만 했는데도 뭔가 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된 건 아니죠. 왜냐면 늘어나면 올라갈 거고 줄어들면 또 내려갈 거니까. 실질적인 정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화면이 커져도 4개로 올라가지 않게끔 줄바꿈 처리가 필요할 거예요. 이미지 3개 뒤에 BR 태그를 하나 넣어서 3개만 한 줄을 쓸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 정렬은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라인 센터 같은 거 주겠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인라인 블럭, 즉 글자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으로 정렬 가능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 이미지들마다 여백이 조금씩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여백 같은 경우는 MBSP랑 BRS라고 했으니까 BR 한 줄 더 해서 여백 조금 더 띄워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MBSP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공백은 총 3칸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2칸과 이 줄바꿈으로 인해 생겨난 한 칸의 여백 총 3칸 들어갈 거니까 그만 처리하도록 하죠. 마지막에는 굳이 넣어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도 2개씩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다면 이미지가 정렬이 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버전2 MBSP와 BR을 쓸 건데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저는 div를 바깥에 감쌀 때 썼으니까 3개씩 감싸는 거는 그냥 섹션 같은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도록 하죠. 섹션 하나 더 넣어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바꿈이나 이런 거 다 문제없이 잘 되긴 하는데 너무 여백이 크니까 BR을 하나만 줄여줄게요. 여기는 사실 BR이 아예 들어있지 않아도 줄바꿈을 잘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공간이 생겨도 올라가지 않죠. 왜냐면 섹션 자체가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는 블록 요소였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붙어 있으니까 BR을 사용해서 약간만 띄워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다음 이번에는 div 하나에 이미지를 3개씩 감싸고 div 사이에 섹션 넣고 높이를 지정해라. 이제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MBSP는 그대로 쓰겠지만 섹션으로 하나씩 감싸는 거 했고 이 사이에다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내비 같은 거. 이 명칭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블록 요소들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비의 높이를 한 50픽셀 정도만 줘볼까요? 그러면 너무 많죠? 한 20픽셀? 이렇게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내비가 화면상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가지고 있는 내비를 발견할 수 있죠. 이 녀석 때문에 지금 여백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까지 했고 4번 MBSP는 그대로 쓰는데 div 하나에 이미지 3개씩 감싸고 내비 넣고 inline CSS로 높이를 줘라. inline CSS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태그에다가 직접 스타일 속성을 부여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 열어주고 여기다가 높이라고 하는 값을 한 20픽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CSS에 들어있는 거랑 여기 들어있는 거 둘 다 똑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우선순위는 이쪽이 더 높다. 그럼 5번 MBSP와 BL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에 내비 태그를 넣어라. 자, 지금 이렇게 줄 바꾸고 나서 여기에 여백 높이로 부여한 이 내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사이사이 여기랑 여기에 대한 여백도 태그를 부여해서 그 태그 가지고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이미 내비를 하나 아니다. 내비는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내비 가지고 하죠. 내비라는 태그를
이미지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줄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줄이 바뀌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내비한테 인라인 블럭을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게 될 거니까, 이러고 나서 높이는 이미 인라인 CSS로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너비만 한 20픽셀, 10픽셀 이렇게 부여를 하도록 할까요? 이러면 또 여기 사이에 내비라고 하는 태그가 조그맣게 만들어질 거니까 이런 거 궁금하면 보더 같은 거 씌워서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내비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날 거니까요. 높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높이는 인라인 CSS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내비 태그 하나한테만 부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6번 MBSP랑 BR 쓰지 말고 각각의 이미지를 내비 태그로 감싸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구성 자체를 싹 다 바꿔야 되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섹션도 필요가 없어질 거니까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BR도 제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내비 태그를 각각의 이미지들을 다 감싸주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문제가 내비 때문에 한 줄을 혼자 쓰고 있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줄을 못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태그를 더 쓰는 방법으로 간다면 3개씩 섹션 같은 걸로 묶어도 될 거고요. 태그를 안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BR 쓰면 안 되고 태그를 안 쓴다. 그럼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사실상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라인 CSS로 이 녀석한테만 블럭을 줘야지 라고 하게 되면 얘 하나만 블럭으로 한 줄을 혼자 써야 되니까 애초에 3 라인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섹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3개를 감싸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줄바꿈은 해결이 됐고, 자 이제 내비가 가지고 있는 뭐 사이즈를 건드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마진 같은 거 사용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마진 한번 줘볼까요? 마진 한 5픽셀. 그러면 상하 좌우로 다 5픽셀씩 밀어낸다고 하면 서로 맞물릴 거니까 한 10픽셀 정도씩 계속 밀어낼 것 같고요. 조금 더 키워주고 싶다면 한 10 정도 넣어주면 양쪽 모든 방향이 다 20만큼 떨어질 거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버전을 다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지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div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줄 거고 이 div한테 너비는 100을 7로 좀 나눌까요? 자, 계산기를 사용해서 100 나누기 7 그럼 14.2857 정도가 나오는데 소수점 4자리까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100픽셀 정도. 그리고 일단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들어가야 될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기본은 들어가 있어야 뭐라도 표시가 될 거니까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100을 7로 나눠서 14.2857이라는 퍼센트를 썼는데 7개가 안 나와요. 분명히 7등분을 했으니까 7개가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여백들. 제가 글자가 되면 불필요한 여백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여백과 이 여백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이 여백은 왜 생기는 거냐면 자, div 태그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div 태그가 나왔을 때 이 태그들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태그를 하나 쓰고 우리가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한번 했어요. 이 줄바꿈 한 칸의 줄바꿈은 HTML에서 한 칸의 공백으로 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줄바꿈을 없애면 이건 붙어요. 우리가 항상 그동안 인라인 블로그를 사용을 할 때 위에 가서 붙긴 붙는데 약간의 여백이 남았던 거는 이 줄바꿈 때문이에요. 근데 이 줄바꿈은 사실 이 태그를 이렇게 붙여 쓰는 방식으로는 해결하는 게 좋은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가독성 때문에 줄을 바꿨던 건데 이걸 붙이면 가독성이 다시 흐트러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14%안 올라가네요. 13%? 이렇게 해놓고 그냥 7개를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정렬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바디한테 그냥 주도록 할까요? 우리 바디라는 개념도 배웠으니 텍스트라인 센터 하나 부여해 주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게 100개를 만드니까 이게 문제군요. 마지막에 2개만 지우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러고 나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다 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주노 초판 한 볼을 넣어주면 돼요. 자,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NTHchild가 훨씬 편하겠죠? NTChild 사용해서 둘째부터 가겠습니다. 자, 둘째를 갈 때 우리가 여기다가 2라고 쓰면은 진짜 둘째만 골라줄 거고 그죠? 뭐 어떻게 써야 이 두 번째 라인이 다 가요? 자, 두 번째, 아홉 번째, 그 다음에 14, 15, 16. 그러니까 이렇게 7씩 더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 n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가면 편하지 않을까요? 자, 2n 플러스 2로 갑시다. 아니다, 2n 플러스 2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레드로 바꿔놓는다고 치면은 빨주, 오렌지 2n 플러스 2는 이렇게 가니까 이건 그냥 짝수니까 2n 플러스 7 잠깐만 2n이 아니라 7n으로 가야겠네요. 7n 플러스 2 이렇게 이거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뒤는 반복이니까 7n 플러스 3 해놓고 여기다가 빨주, 녹, 골드 이런 거 넣어주고 초록은 뭐 그린, 파랑은 블루, 남색은 뭐 네이비 이런 식으로 보라는 퍼플 색깔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색깔은 그냥 레드 같은 걸로 줘버린다면 어차피 모든 자식들 이 라인들마다 다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다른 색 부여했다면 기본 div가 레드를 가지고 있어도 얘네들이 더 디테일한 선택자니까 우위를 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눈 아프니까 뺄게요. 무지개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되게 간단하죠? 이 규칙만 잘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해놓고 문제를 좀 봅시다. 자, 결국엔 다 똑같은 거 만드는 건데 사용하는 조건들이 좀 다를 뿐이에요. BR과 MBSP, 마진, 엘리먼트 5개, 4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BR과 MBSP니까 첫 사진 끝나고 나서 BR 태그 하나 넣어서 줄바꿈 해주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이제 사이즈 정렬은 필요가 없죠? 사이즈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가운데 정렬 같은 거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처리해 주도록 하고 DLV한테 텍스트 라인 센터 같은 거 정렬해 주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 사이사이에 여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그냥 두고 여기다가 MBSP 한 2개 정도, 그럼 총 3칸의 여백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옆 라인이 얼추 맞았죠?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BR 같은 거 하나 더 넣어주면 얼추 되겠네요.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처리 첫 번째 문제 해주고, 두 번째 문제 얘는 마진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MBSP 같은 거 빼고 BR도 빼고, BR은 쓰지 말라고 하면 뭐안 써도 다른 방법은 있지만 쓰지 말란 얘기 없으니까 위아래는 그냥 BR 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뭐 태그로 감싸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두고, 자, 마진을 사용해서 얘네들 여백을 조금씩 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녀석의 마진 라이트, 이 녀석의 마진 레프트 이런 식으로 밀어도 되겠지만 그냥 얘 하나 골라서 마진 레프트, 라이트를 둘 다 밀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자식을 골라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는 이 녀석이죠. 순서상 이미지가 4개인데 세 번째로 오는 그림이니까, 그럼 이 녀석은 몇째 자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미지들 중에서 셋째 자식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마진을 한번 줘볼까요? 상하는 0이고 좌우로 한 10픽셀. 먹었나요, 그러면? 안 먹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BR도 자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미지 중에 셋째가 아니라 셋째 자식인데 이미지 면이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째가 들어가야 돼요? 5째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마진이 잘 밀립니다.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싫어, 나는 여기다가 BR 쓰지 않고 뭐 섹션 같은 걸로 줄바꿈을 처리할 거야, 이렇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선 다시 몇째예요? 셋째죠. 이건 셋째가 맞습니다. 왜냐면 섹션과 이미지 3개가 형제니까 첫째, 둘째, 셋째니까요. 그죠?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조금 더 띄워주면은 얼추 되겠죠? 20까지 띄워도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주고, 만약에 이게 싫었다 그럼 클래스 같은 거 사용해도 됐겠죠? 이 녀석 하나만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엘리먼트를 5개만 써라 라고 하고 있네요. 엘리먼트를 5개만 쓰란 얘기는 이미지 태그가 이미 4개를 쓰고 있어요. 그림을 4개 가져와야 되니까 남은 거 하나만 사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미지 태그 4개에 남은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바디라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바디, HTML 이런 녀석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바깥에 있는 div를 없앨 겁니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줄바꿈을 위해서 이 한 칸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BR도 결국에는 하나의 태그이기 때문에 BR도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줄바꿈을 위해서 섹션은 필요한 상황. 근데 이 녀석들이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바디한테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줘요. 그러면 지금 이 섹션이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는 정렬이 됐죠. 근데 이거 왜 됐어요? 섹션은 우리가 인라인 블록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섹션 자체는 글자가 아닌데 바디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은 왜 가운데 정렬이 먹었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관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섹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역이 실제로 꽉 차 있어요. 이 녀석은 이미 정렬할 게 없어요.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미지가 그 안에서 정렬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텍스트 라인을 배울 때 이 정렬하고 싶은 글자의 부모에게 텍스트 라인을 부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바디한테 텍스트 라인을 준 거지 섹션한테 준 게 아니죠. 근데 이미지가 정렬이 됐어요. 자, 이건 나중에 배울 개념이긴 한데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상속이 됩니다. 이 스타일 속성 중에서는 상속이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상속이라는 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물려받는 개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섹션이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이미지가 정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사실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가도 어차피 될 거니까. 근데 그냥 둬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 상속에 대한 개념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섹션한테 위아래 여백 좀 줘야 되니까 마진 바텀 좀 줄게요. 그러면 여기 떨어질 거고요. 밀어낼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선택해서 이것도 이미지를 고를 건데 NTH 셋째 골라서 이 녀석의 마진을 0과 한 20픽셀 이렇게 부여를 하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NTH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디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이 NTH 차일드는 자식일 때 쓸 수 있는 속성인데 바디의 자식으로 존재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엘리먼트 4개를 쓰래요. 그렇다라는 건 애초에 바디라고 하는 태그도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니 애초에 이걸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섹션 태그 없이 이 4개의 이미지 태그만 가지고 이 구성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줄 바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인데 NTH 첫째 선택해서 근데 이런 첫째 같은 경우는 NTH 아니고 first child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얘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는 한 줄을 혼자 쓰니까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디에 텍스트 라인 센터 정렬해야 되니까 근데 이 녀석은 이제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정렬을 못하죠. 이미지 자체가 블록이 된 거니까 자, 이 녀석 그럼 정렬을 따로 해줘야겠네요. 어떻게? 마진 레프트 오토랑 마진 라이트 오토를 사용해서 그럼 얘는 정렬을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려울 게 없네요. 그냥 마진 바텀 주고 이미지에 셋째 골라서 여기다가 마진을 상하는 없고 좌우는 한 20 정도 이렇게 부여를 한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뭐가 있고 그 상황에서 스타일을 어떻게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런 상관관계, 연관관계들을 다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활용에 대한 연습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화면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고민이 좀 필요할지라도 고민을 하다 보면 못 떠올릴 사항들은 또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성장할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답은 또 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제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수업에서는 좀 재미난 걸 해보도록 하죠.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좀 더 재미나실 거예요. 아직 기본적인 게 좀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거 조금 더 하고 조금 심화적인 내용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보이는 화면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좀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